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혼 서류에 아직 잉크도 덜 마른 30대 여성입니다. 지난달에 서류상으로 완벽하게 이혼녀가 되고 보니 왜 그렇게 결혼이라는 거에 목매고 살아왔는지 모르겠네요. 이렇게 홀가분하고 부족함 없이 살 수 있었는데 말이죠. 명목상 제 이혼 사유는 시어머니의 무대뽀 합가요 구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남편의 무능함도 끼어 있고 거기다 실속 없이 허영심만 가득한 동서와의 갈등도 있어요. 보통 이런 곳에 자기 이야기를 하고 나면 어느 정도 속이 풀린다고 하길래 저도 한번 용기를 내보는 거니 다 들어보신 후에 응원의 메시지나 격려의 글 한번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네요. 우선 친구의 지인 소개로 남편과 만났고 1년 반 정도 만나다 결혼을 했습니다. 딱히 연애사부터 구구절절 이야기하고 싶지는 않으니 곧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볼게요. 일단 남편은 그냥 평범한 남자예요. 일반 직장인의 전형적인 한국 남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문제는 제가 하는 일이었는데 다들 프리랜서라는 말을 아시죠? 예전에 비해 요즘은 회사에 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일하는 분들이 늘어났기 때문에 프리랜서라는 말에 친숙하실 거예요. 광고 회사에서 홍보 일을 하다가 남편을 만나기 1년 전쯤에 저는 프리 선언을 하고 회사를 나왔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일이 잘 풀릴 리가 있겠습니까? 다른 분들과 마찬가지로 인고의 시간을 보내면서 조금씩 자리를 잡았죠. 그리고 그 타이밍에 남편을 만난 거고요. 하지만 저희 시어머니는 한 번도 제 직업을 인정해 주시거나 이해하려고 노력조차 안 하시더라고요. 저희 시어머니는 40대에 아버님을 여의시고 재혼을 하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몇 년 안 돼서 새로운 남편 역시 세상을 떠나셨고 지금은 혼자서 살고 계십니다. 어머님 자체가 옛날 사람이긴 한데 그렇다고 요즘 트렌드를 아예 모를 만큼 어머님 연세가 많으신 것도 아니에요. 한마디로 돈이라는 건 무조건 밖에 나가야 벌 수 있는 거라고 믿고 계시는 분인데 하필 저보다 1년 먼저 결혼한 동서가 바로 시어머니 기준에는 안성맞춤인 직업을 가진 사람이죠. 시어머니와 저 사이의 갈등을 말씀드리기 전에 동서에 대한 이야기부터 좀 해보자면 일단 동서는 제가 아는 그 누구보다 바쁜 사람입니다. 자주 통화할 일은 없지만 그래도 전화를 할 때마다 집에 있었던 적이 없더라고요. 언제나 누구와 만나고 있다든지 아니면 모임에 참석 중이었죠. 자세하게는 모르지만 동서는 사업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정확하게 말하자면 개인 사업에 더 가까울 겁니다. 왜냐하면 고정된 가게나 매장에서 물건을 파는 게 아니라 직접 발로 뛰면서 판매를 하더라고요. 초창기에는 화장품 종류만 팔더니 나중에는 무슨 치약 같은 생활용품부터 시작해서 의약품까지 모든 종류의 제품을 취급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동서가 회사를 다니던 아니면 방문 판매를 하던 막말로 저랑 무슨 상관이겠어요? 심지어 집에서 전업주부로 있다고 해도 그게 저한테는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개인적으로 친하지도 않고 가끔씩 새로 좋은 제품이 나왔다고 홍보를 하면 한 번씩 사주는 게 전부였지요. 근데 시어머니 눈에는 동서만 제대로 돈을 버는 사람이고 저는 그냥 집에서 빈둥빈둥 노는 사람처럼 보였나 봅니다. 솔직히 말해서 집에서 일하는 재택근무라는 게 장단점이 아주 명확해요. 잘 모르는 어머님이 보기에는 집에서 편하게 일하면서 놀고 먹는 거라고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막상 해보면 정말 힘든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우선 집에서 일을 하다 보니 일하는 시간과 쉬는 시간의 경계가 모호하죠. 그렇다 보니 일하랴 집안일하랴 어느 한쪽에 확실하게 집중하기가 힘든 구조입니다. 거기다 월급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다 보니 조금이라도 게을러지면 바로 수입이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얼만큼 일을 해야 하는지도 스스로 미리 계획을 세워야 하거든요. 실제로 저는 쉬는 날에도 항상 머릿속으로 일 생각을 하다 보니 마음 편하게 늦잠 한 번 편하게 자본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어머님은 그런 저희 속사정에는 아예 관심을 두지 않은 채 저를 볼 때마다 이제 제대로 일을 해야 하지 않냐, 언제까지 집에서 편하게 놀고 먹을 생각이냐 등등 엉뚱한 소리만 하시더라고요. 거기다 취직안 할 거면 애라도 가지라는 무식한 소리까지 하셨죠. 당연히 저희 부부는 아이를 생각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단지 집에서 일을 한다는 이유만으로 임신을 강요받다 보니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더라고요. 제가 아무리 지금 하는 일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고 요즘에는 세상이 바뀌어서 꼭 회사에 출근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집에서 일을 하며 돈을 벌 수 있다 말씀을 드려도 이건 무슨 벽이랑 대화하는 것도 아니고 돌아서면 또다시 같은 소리만 반복하세요. 방구석에서 몇 푼 번다고 그게 어디 직장이냐는 말을 들을 때마다 당장이라도 제 월 수입을 말씀드리고 싶었지만
괜히 그래봐야 또 다른 문제가 생기게 뻔해서 나중에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곤 했네요. 그런 어머님 잔소리 중에 가장 제 신경을 거스른 건 따로 있었습니다. 재택근무에 대해서 깔보듯이 말씀하는 건 그러려니 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자꾸만 동서와 비교를 하는 건 못 참겠더라고요. 원래 아이 키울 때도 그렇다잖아요? 다른 집 애들이랑 비교질하는 게 최악이라고 말이에요. 제가 대충 듣기로는 동서가 그렇게 빨빨거리며 돌아다니면서 돈을 벌어도 한 달에 300만 원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저는 월 평균 500에서 600만 원은 기본으로 벌거든요. 특히나 휴가철이나 명절, 그리고 연말에는 일이 밀려 들어오는데 그때는 정말 아침부터 저녁까지 쉬지 않고 일을 해야 할 만큼 바쁩니다. 하루에 대여섯 시간 잠자는 시간을 빼고 그렇게 한 달 꼬박 일을 하면 1,000만 원 가까이 벌 때도 있는데 그런 저와 동서를 자꾸 비교하는 어머님이 원망스럽기까지 하더군요. 물론 언제나 잘 차려입고 운전해서 이곳저곳 바쁘게 다니는 동서의 모습이 어머님 눈에는 저보다 훨씬 대단하다고 생각할 수는 있다고 생각해요. 실제로 동서는 말이 많은 편인데 그중에 대부분이 자기 자랑인 사람이거든요. 어머님 입장에서는 집에서 후줄근한 차림으로 컴퓨터만 잡고 있는 저보다 밖에서 화려하게 돈을 버는 동서가 더 그럴듯해 보였겠죠.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한테만 함부로 하는 건 누가 봐도 아니잖아요. 맏며느리라고 따로 시부모님께 많은 걸 해드린 적은 없습니다만 그래도 최소한 할 거는 해왔다고 자부하거든요. 매달 용돈도 섭섭치 않게 챙겨드리고 있고 이번 어버이날에는 따로 여행도 보내드렸습니다. 참고로 동서는 바쁘다는 핑계로 항상 용돈 봉투로 퉁치기 일쑤예요. 뭐 그 안에 얼마나 들어있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몇백만 원이라도 들어있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얼마 안 되는 용돈 던져주고 코빼기도 안 비추는 며느리랑 바쁜 와중에도 꼬박꼬박 직접 찾아뵙는 며느리 둘 중에 누가 더 바람직하다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시나요? 저 같으면 후자가 훨씬 이쁠 것 같거든요. 근데도 어머님은 둘째 며느리는 사업하느라 바쁘니까 이해해줘야 한답니다. 결국 참다 못한 제가 작년 추석 때 폭발해버리고 말았죠. 남편도 그때는 제 편을 들어주며 시어머니의 그런 태도를 지적하며 뭐라고 해준 덕분에 어머님에게 사과도 받았고 그 후로는 많이 좋아지긴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서가 끝이 아니었어요. 몇 달 전 어느 날 갑자기 어머님께서 저희 집에서 같이 살고 싶다는 폭탄 선언을 하신 겁니다. 더 이상 혼자 사는 게 너무 지치고 외롭다고 하시면서 말이에요. 처음엔 지나가는 말인 줄 알고 그렇게까지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자꾸만 그런 말씀을 반복해서 하시길래 어머님에게 죄송하다고 딱 잘라 거절을 했습니다. 남편한테도 괜히 허튼 생각하지 말라고 나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어머님이랑 합가는 절대 하지 않을 거라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어머님 건강이 급격하게 안 좋아진 상태에서 자식이 저희 남편뿐이라면 또 몰라요. 하지만 그런 다급한 이유가 있는 것도 아닌데 왜 굳이 지금부터 시어머니가 저희 집에 들어와 사신다는 건지 전혀 이해가 안 되던 와중에 동서에게 전화를 한 통 받았어요. 평소에도 저한테 딱히 예의를 차리지는 않던 동서지만 이번엔 잘 지냈냐는 인사조차 없이 다짜고짜 1,000만 원을 빌려달랍니다. 빌려주고 싶은 생각도 없었지만 그래도 어디에 쓸 거냐고 물어는 봐야 할 것 같아서 무슨 일인지 질문을 했죠. 제가 1,000만 원만 있으면 되냐고 하니까 동서는 그렇다면서 시어머니께서 나머지는 해결을 해주시기로 약속을 했다는 게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시어머니께서 현재 20평 아파트에서 전세로 살고 계시는데 한 달 정도 있으면 계약 기간이 끝나거든요. 듣기로는 집주인이 좋은 분이라고 아무 조건 없이 계약 연장을 해준다고 그랬다는 것 같던데 글쎄 어머님께서 전세금을 빼서 동서한테 주시기로 한 거죠. 물론 서운한 마음이 없지는 않지만 그거야 어머님 마음 아니겠습니까? 당신께서 본인 재산을 어떻게 쓰던 제가 상관할 바가 아니지요. 하지만 문제는 그게 아니었어요. 돈은 동서한테 주면서 왜 굳이 저희랑 같이 사시겠다는 건지 아무리 머리를 굴려봐도 납득이 안 되었지요. 당연히 저는 남편에게 곧바로 이런 사실을 알려주었고 처음에는 남편도 같이 화를 내더군요. 거기다 하필 그 시점에 어머님한테 전화가 와서 다시 합가가 어쩌고저쩌고 하시길래 제가 그랬어요. 아니 전세금 빼준 동선애한테 가서 사시라고요. 집에서 일 같지도 않은 거 한다며 지금까지 저를 그렇게나 구박하셔 놓고 이제 와서 수발을 바라다니 진짜 너무 하신다고 했습니다. 말을 맞추려면 진작에 동서랑 말을 맞추고 꿍꿍이를 꾸미시던가 하시지. 이렇게 손발이 안 맞아서야 되겠냐는 조롱까지 하고 나니 그제야 어느 정도는 속이 풀리더라고요. 너무 화가 났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저희 집보다 동서네가 훨씬 집이 좋습니다. 저희는 아직 원하는 집을 찾지 못한 터라 은행에 돈만 차곡차곡 모아놓고 있는 상황이었지만 동서는 자기 친정부모님 도움부터 은행 대출까지 말 그대로 연끌을 해서 30평대 아파트로 들어간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정합가를 하고 싶으면 거기서 하시면 되잖아요. 이뻐 죽겠는 둘째 며느리랑 사시면 될걸. 대체 왜 마음에도 안 들어하던 저한테 기대시려는 건지 내가 그렇게나 만만하게 보였나 싶은 생각까지 들면서 화가 안 날 수가 없었죠. 어머님이 전화를 끊으시고 남편과 한참 대화를 했습니다. 사실 이때만 해도 이혼은 생각 안 했어요. 왜냐하면 남편은 제 편인 줄 알았거든요. 시가에 당분간 가지 않을 생각까지 할 만큼 화가 많이 났었는데 며칠 후 남편이 내민 종이를 보자마자 전 그 자리에서 이혼을 결심할 수밖에 없었네요. 그 안에는 한눈에 알아보기 힘든 글씨와 숫자들이 어지러울 정도로 적혀 있었는데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 되길래 남편한테 말로 설명을 해달라 그랬죠. 그러자 남편은 한숨을 크게 두어 번 쉬더니 마침내 입을 여는데 종이에 적힌 앞부분의 숫자들은 우리 집의 각종 세금과 식비 같은 한 달 생활비랍니다. 그리고 뒷부분은 어머님 생활비고요. 자세히 보니 중간중간 뭘 더하고 빼고 한 흔적들이 보였어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크게 55만 원이라는 글자에는 빨간색으로 동그라미가 쳐져 있더라고요. 그 옆에 작은 글씨로 월세라고 적혀 있었는데 설마 했습니다. 하지만 제 예상은 기가 막히게 들어맞았고 남편이 무슨 세뇌를 당하고 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애초에 입장과는 다르게 아무리 봐도 우리가 어머님을 모셔야겠다는 소리를 하더라고요. 장남이 왜 장남이냐고 하면서 대신에 공짜로 모시자는 게 아니라 매달 월세를 받겠다네요. 이게 무슨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인가 싶었죠. 세상에 어느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월세 받으면서 모신답니까? 무슨 하숙생도 아니고 말이에요. 말로만 막장막장 들어봤지. 정말 실제로 저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니까 순간 머리가 멍해지는 게 아무 생각도 안 나더군요. 남편 말로는 이미 어머님께서 전세금을 빼기로 마음을 굳히셨다고. 그러면 당장 있을 곳이 없는데 어떻게 하냐입니다. 동선에 있지 않냐고 소리를 지르니까 남편이 한다는 말이 가관이었어요. 거기엔 이미 동선에 친정어머니께서 사정이 생겨 지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모시는 게 맞다고 하네요. 대신 어머님께서 저한테 미안하다면서 매달 55만 원을 내시겠다고 한 거고요. 애초에 동서가 진 빚을 어머님이 갚아주시는 것도 마음에 안 들었지만 그보다 일방적으로 저한테만 희생을 강요하는 게 너무 싫었습니다. 어머님이랑 저랑 하나부터 열까지 맞는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그건 남편이 더 잘합니다. 보나마나 아침 일찍 저를 깨우시면서 사람이 부지런해야 성공한다는 잔소리를 매일같이 하실 거고 출근하는 남편한테 아침 제대로 안 차려주면 그날은 난리가 날 게 뻔합니다. 참고로 저는 보통 9시에서 10시 사이에 일어나는데 보통 밤에 일하는 게 효율이 훨씬 더 좋거든요. 거기다 남편은 회사에서 아침 먹는 게 습관이 되어 있다 보니 꼭 아침 일찍 일어날 필요가 없는 거죠. 하지만 어머님은 새벽 6시면 기상을 하십니다. 새벽같이 저희 가족 단체 카톡에 영상이나 명언 같은 걸 올리세요. 물론 답장은 안 하지만요. 아무튼 말도 안 되는 월세 운운하면서 자기 엄마랑 같이 살아야 한다고 이런저런 이유들을 늘어놓는 남편의 말을 끊어버리며 그렇게 모시고 싶으면 모시라고 했습니다. 대신 거기서 나는 빼주라고 그랬죠. 지금 이혼하자는 거냐고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맞다고 했어요. 단 한순간이라도 당신이 내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라고. 결혼하고 내가 어머님이랑 어떤 관계로 살아왔는지 누구보다 잘 알지 않냐. 근데 지금 나보고 당신 어머니 수발 들면서 불구덩이로 스스로 걸어가라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냐 따져 물었죠. 하지만 그렇다고 당신이 아들 노릇하는 걸 막을 생각은 없다. 그러니 나랑은 이혼하고 여기서 어머님이랑 둘이서 잘 살아보라 했네요. 솔직히 남편이 그때라도 자기가 잘못 생각했다 뉘우치고 사과를 했다면 저도 약간은 망설였을 텐데 남편의 반응은 아주 의외였습니다. 저를 무슨 천하에 못돼 먹은 며느리 취급을 하면서 제가 먼저 이혼하자 그랬으니 제 집만 싸들고 나가라대요. 제가 어디 모자란 사람도 아니고 마치 자기가 피해자인 척 저한테 모든 책임을 돌리려는 남편의 수작을 모르겠습니까? 일단 알겠다 대답하고 짐 싸서 친정부모님 댁으로 와버린 다음 정황 증거들 싹 다 긁어모아서 이혼소송 걸어버렸어요. 합가 강요는 충분히 이혼에 있어서 귀책 사유가 된다는 걸 이런 사연 채널을 통해 알고 있었거든요. 결과는 예상하시다시피 저의 승소로 판결이 났고 살고 있던 집 전세금의 70%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물론 그 집을 처분한 건 아니고 남편이 그동안 모았던 돈 대부분을 현금으로 받았어요. 그리고 제가 모은 돈과 그 돈을 합쳐 현재는 부모님 댁 근처에 있는 30평대 주택을 구입해서 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들어보니까 전 남편은 저와 이혼하고 그 집에서 자기 어머니랑 함께 살고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기어이 모시긴 모셨구나라는 생각도 들면서 잘 빠져나왔다는 안도감도 들었습니다. 저희 친정 부모님은 저보고 이혼하길 잘했다고 해주시는데 한편으로는 결혼하고 행복하게 잘 살기를 바라셨을 텐데 죄송한 마음뿐이네요. 이번에 집 사다고 대출받은 게 1억이 넘습니다. 물론 집값에 비하면 그리 크지 않은 금액이지만 오히려 잘 되었다 싶어요. 딴 생각하지 말고 본격적으로 일만 해보려고요. 그래서 대출도 최대한 빨리 갚아버리고 남의 부모가 아닌 내 부모한테 효도하며 사는 게 목표예요. 며느리한테 월세 주며 얹혀 살겠다는 시어머니가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도 놀라운데 그게 바로 나한테 닥친 일이라니 아직도 믿겨지지가 않을 정도네요. 여하튼 지나간 과거는 묻어두고 다가올 내일만 바라보려고요. 힘내라는 말 한마디 해주시면 용기가 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